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이다. 하지만 5천년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꽤나 특이한 축에 속한다. 백제와 신라, 발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는 고구려의 국호를 계승한 것이고 조선은 단군, 기자조선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대한이라는 명칭은 전 근대 이전 그 어느 왕조에서도 쓴 적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국을 자칭하고 황제의 연호를 세운 칭제 건헌이 이뤄진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97년 양력 10월 12일 커피와 군밤을 사랑했던 군주 고종은 환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게 된다. 새 황제국의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결정됐고 연호는 광무로 선포됐다. 이때가 한 또는 대한이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되었던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대한이라는 명칭을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 대자가 들어갔으니 대영 제국이나 대일본 제국처럼 나라의 위상을 높이 하려던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사실 한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었다. 신라의 삼국통일만 하더라도 사만일통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더욱이 전 근대 조선에서는 한반도에 예약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상나라 출신 제후 기자를 단군보다 더 높게 쳤고 기자가 상나라 출신의 제후였기 때문에 제후국의 이름인 조선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평도 있었다. 이에 고종은 국호를 한으로 정하고 앞에 대자를 붙인 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남은 의문점은 언제부터 제국이 민국으로 바뀐 것인가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3월 1일 일어난 3.1운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흔히 3.1운동이라 하면 태극기를 들고 국민들이 만세를 부른 것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의는 바로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선포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독립선언은 왕도, 양반도 아닌 당시 2천만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그들의 조국을 위해 만세를 외친 것이지 당시 10년 전 왕이 있던 한국에서 이 같은 행동은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런 위대한 대전환이 일어난 가운데 독립된 조국을 왕국이 아닌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예로 민족대표 33인이 발행한 지하신문 조선독립신문 3월 3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을 뽑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현장에서도 공화주의 열풍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황해도 수안에 시위대는 공화정치는 세계의 대세라고 외치며 헌병주제소를 포위하기도 했고 평안북도 선천에서 발견된 전단에서는 우리는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구절이 적혀있기도 했다. 민족 대표는 물론이고 민중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공화국을 세우자고 부르짖은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다. 3.1운동으로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기구로 정부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해서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상하이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각 지방 대표회를 개최 29명의 의원을 뽑고 대의제 의회기구를 발족했으니 이것이 바로 임시의정원이다.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가장 치열한 토론이 이뤄진 의제는 독립국가의 이름을 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한으로 하느냐였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은 신한청년단 출신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있다. 그가 대한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대한은 13년 만에 일제에 멸망한 망국의 이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둘째, 조선이라는 국호는 단군 시절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이름이다가 그 이유였다. 반면 대한이라는 이름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은 우창 신서구 선생님이셨는데 그의 주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 대한으로 나라가 한번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하면 되지 않소? 였다. 그렇게 새 나라의 이름은 대한이 되었다. 여기에 황제 주권을 뜻하는 제국을 버리고 민주공화국이란 의미에서 민국을 붙여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니 이때가 1919년 4월 11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내각을 조직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공포했는데 이날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자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때 제정된 임시헌장의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였다.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친 선조들의 피와 땀이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과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정치체제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48년 소집된 재헌국회에서도 임시정부가 채택한 국호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어쓰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이 되었다. 오늘날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역시 임시정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를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그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이 필요하다. 바로 1875년 일본 해군의 군선 운요호가 해안 탐사를 빙자해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하고 민간인 학살과 약탈, 방화 등의 공격을 행한 사건인 운요호 사건이다. 운요호 사건으로 조선군 수병 34명이 전사한 반면 일본군은 2명의 경상자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책임을 물어 조선의 전권 대사를 파견해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당시 일본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국기인 일장기를 달고 조선을 방문했고 귀국 수병들이 무차별로 포격했다고 생트집을 잡았다. 이에 조선은 우리는 일장기가 무엇이며 국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수병들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직후 부산 외관을 통해 일장기의 사본을 조선에 보내준 바 있으나 조선은 이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이를 무시했었다. 그 뒤 국기 문제는 강화도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기되었다. 일본이 조선에 속히 국기를 만들어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 국기는 지극히 귀중한 것이니 만일에 갑국 선적이 을국 국가를 위조 사용하거나 모독하면 을국의 군함은 이를 해적과 같이 간주해 납포, 응징할 것이라는 국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정세는 국기는 국제 외교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정도에 머물렀다. 국기 도안 문제는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외교관 황준센으로부터 받아온 사이조선 책략에 따라 조선도 국기를 제정해 사용하되 용이 그려진 깃발을 채택하도록 권했다. 당시 청나라 국기였던 대청 황룡기를 본떠 만들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조선에서는 대천 황룡기를 참고하지 않았다. 1882년 5월 한미조약 체결 당시 미국은 성조기를 걸었으나 조선은 마땅한 것이 없어 급히 태극 도형기인 흰 바탕에 청홍 태극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태극 도형기의 바탕색은 백성의 옷, 홍색은 왕의 옷, 파랑은 신하의 옷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외교관 마젠중은 태극 도형기와 일본 국기가 너무 닮아 멀리에서 보면 식별이 어렵다며 조선국은 대청국의 속국이므로 청국기인 황룡기를 사용하되 속국답게 용의 발톱을 한 개 줄이고 청운을 홍운으로 그려서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했다. 이에 김홍집은 정중하게 사양하고 조선국의 조상이 악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길표가 있다며 태극 8개도 도안을 내놓는다. 이는 조선 국기 도안의 근거가 된다. 그 뒤 마젠중과 김홍집은 이를 바탕으로 고종에 오신 홍영포를 하늘의 태양으로 배치하고 신하의 건복색인 파란색을 태음으로 삼아 군신간의 옷색으로 조선 국기 도안을 그려 고종의 제가를 받은 뒤 태극 문양으로 정했다고 한다. 학계에서 최초로 태극기로 인정하는 태극기는 1882년 여름 이모군란 이후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 여객선 메이지 마루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는 중 갑판에서 조선 국기 태극 8개도를 그렸다. 이를 지켜보던 영국인 선장은 바다 멀리서 보면 일본 국기처럼 보일 것이라며 대각선에 있는 4개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장의 말에 따라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박영효는 일본에 도착한 뒤에 조선 국기를 숙소인 니시무라 여관에 처음으로 내걸었다. 각국 외교관들이 박영효가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와 조선 국기를 그려갔다고 한다. 박영효가 귀국해서 고종의 제가를 받은 뒤에 비로소 조선을 대표하는 국기로 인정을 받았다. 1883년 1월 고종은 전국 각지에 조선 국기를 알렸다. 그 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조선 국기는 태극기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의 탄압으로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조선 국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 잃은 백성의 가슴 속에서는 단 하루도 국기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 때문에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며 국기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국기를 태극기라 부르면서 그 명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태극기는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에 당했던 조선 사람에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줬다. 특히 해외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은 항상 태극기를 내걸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는 조선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뒤 태극기는 1948년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마음으로 사용되었다. 38선으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었다가 1949년 10월 비로소 정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모습의 태극기가 제정되었다.